에이샴플라라고 하는 도시계획,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오스망의 한 파리 개조계획, 이런 것들 몇 년도인지 날짜를 딱 보면 다 1850년대 앞뒤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가우디의 마지막 주택 밀라주택 오늘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회적인 변화 살펴봤어요. 농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이제 대량 생산, 증기기관을 통한 어떤 전기도 들어오고요. 대량 생산의 공장 시스템의 사회로 들어가면서 등장하게 되는 계급들이 있습니다.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가우디의 최고의 후원자였었던 에우세비 구엘도 벽돌 공장, 직물 공장, 시멘트 공장, 공장들을 막 가지고 있는 진짜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였어요. 전통적인 의미의 귀족과는 다른 산업자본가들이 사회의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또 1898년 되면 이제 미국이랑 필리핀이랑 막 이런 데 다 독립되잖아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시기, 이 시기가 1800년대 중반, 가우디보다 한 세대 위에, 그러니까 가우디 아버지 때에 이런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 2세대. 자기들은 산업자본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예전 귀족들에 비하면 문화적인 혜택은 굉장히 적었다고 볼 거고요. 자기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를 입에 물고, 요즘엔 금수저라고 하나요? 여하튼 매우 좋은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거죠. 나면서부터 아주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게 되고 충분히 예술을 향유할 만한 문화적인 역량을 갖춘 세대들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등장이 근대 건축 그리고 가우디의 건축 같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 오늘날의 이 시대의 역동성을 담으려고 하는 예술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죠.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어 그리스 로마까지 올라가는 아주 유구한 전통을 가진 그 문화가 훨씬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떤 의미에서는 대척점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들어갔는데, 산업화 시대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우세비 고엘 같은 산업 자본가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절이에요. 고엘의 가문만 해도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백작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 부를 바탕으로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거죠. 변화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고, 변화, 무쌍한 것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공장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주거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공장이라는 것이 구도심 안에 지어지게 됐거든요. 가장 값싼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공장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 노동자들의 거주지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 위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콜레라라고 하는 질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의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에이샴플라라고 하는 도시계획,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오스망의 한 파리 개조계획, 이런 것들 몇 년도인지 날짜를 딱 보면 다 1850년대 앞뒤입니다. 이때가 공장이 생산되고 산업화 사회로 들어오고 밀집이 시작되고 지나친 밀집이 전염병들을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있을 때예요. 하수도도 상수도도 없었을 때 이곳에서 막 석탄을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찌감치 산업화를 이루다 보니 카탈루냐는 신기술의 시험장이 되기도 했다. 바르셀로나 라발 지역의 모나플라타 공장은 1833년 스페인 최초로 증기기관을 생산의 동력으로 이용했고, 스페인 철도의 역사는 1848년 바르셀로나와 마따로 사이에 놓인 28km 구간과 함께 시작되었다. 스페인 최초의 증기기관, 스페인 최초의 열차 노선, 이거 다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냐 지역에 생긴. 1881년 스페인 최초의 전기회사가 설립되자 거리에 전기가로등이 켜지고 역마차는 전차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가우디가 1852년생이거든요. 1850년대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50년대생들은 자기 집에서 호롱불 켜고 있다가 전기 조명이 들어오고, 역마차 타고 다니다가 열차가 놓이고, 자동차라는 건 구경도 못했다가 자동차가 막 1000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건 굉장한 거죠. 와,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진보하고 있구나, 이거 아름다운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시대일 것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카탈루냐가 스페인을 대표하는 산업지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자리를 얻으려는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카탈루냐 인구는 1877년 175만 명에서 1910년 208만 명으로 30년 사이에 19%나 증가했다. 단순 인구 증가보다 더 주목할 만한 현상은 뚜렷한 도시화였다. 1723년에 3만 명에 불과하던 바르셀로나 인구는 1818년 8만 명을 넘어섰고 1842년 12만 명, 1877년 24만 명으로 급증했다. 19세기 중엽, 바르셀로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8만 5천 명으로 유럽 도시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주석으로 달아놨으니까요. 책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바르셀로나는 진짜 살인적인 밀도를 갖고 있어요. 1900년 앞뒤에 바르셀로나의 밀도는 지금 있는 밀도의 3배예요. 거의 진짜 비인간적인 밀도죠. 한 30평쯤 되는 집에 한 30명쯤 살았대요. 한 평에 한 명 정도. 도시 확장에 대한 논의가 38년 시작되었고 41년 바르셀로나의 시는 도시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했다. 그해 9월 11일 선정된 수상자는 의사였는데요. 성벽을 허물어라! 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쓴 페라 펠립 몰라우 박사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확장을 맡고 있었던 이 성벽을 부수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을 건축가나 도시계획가가 아니라 펠립 몰라우 박사는 의사거든요. 도시 확장과 계획에 관한 부분을 건축가나 도시계획가가 아닌 의사의 말에 근거했다는 것은 당시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19세기 유럽 곳곳에서 콜레라가 창궐했고 스페인에서도 4차례에 걸쳐 80만 명, 지금 스페인에서 코로나19로 안타깝지만 10,000명 정도 사망자가 났죠. 근데 당시 인구는 지금의 5분의 1이에요. 지금 스페인 인구 4,700만, 5천만, 한국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10,000명 죽었는데, 당시 스페인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곱하기 5를 해야 되지. 지금 느낌으로 보자면, 당시 인구를 지금 인구로 환산하자면, 한 400만 명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유행한 스페인 독감으로 1차 세계대전의 3배를 도는 수치, 이게 다 1910년 다 가우디 살았을 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우디의 건축은 역동성을 담아야 할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도 있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하면 밝고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건축에 있어서 건축이 조형예술의 일부였다가 이제 과학의 일부로 들어가는 시절입니다. 가우디가 정확하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가우디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순전하게 예술적인 감흥과 시각으로만 자신의 건축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도